안녕하세요. GTX 시대에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와 양도세 애매한 것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는데요. 최근에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특히나 주택의 세금 체계를 따르지 않는 분양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체계를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으로 대부분의 경우의 수를 다 언급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양권과 일반 주택은 세금 체계가 다르다는 것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분양권과 일반 주택의 세금 체계가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장래에 주택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엄연히 주택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취득세도 분양에 당첨된 순간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실체가 있는 아파트가 되어서 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역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되지만 분양권은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취득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취득세율은 얼마가 적용될까요? 현재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율은 분양권 역시 주택으로 보고 중과세를 해서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취득세율 변화 과정을 보면 어느 시점 이전까지는 분양권을 아예 주택으로 보지도 않고 또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주택으로는 보지만 중과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주택으로도 보고 중과세도 합니다. 한마디로 언제부터 주택으로 보는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 중과세를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분양권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중과세 하느냐는 바로 최초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2019년 12월 3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를 보죠.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분양권의 최초 계약일이 2019년 12월 3일 이전이라면 내가 보유한 주택수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정리해서 작년에 최초 계약한 분양권은 2022년 말까지는 내가 보유한 주택수 상관없이 일반 세율인 1에서 3%가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작년까지 최초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으로도 보지 않고 중과세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2019년 12월 3일 이후부터 2020년 7월 10일 사이에 최초 계약을 한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즉 2019년 12월 3일 이후부터 2020년 7월 10일 사이에 최초 계약을 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을 완료해야 하느냐에 상관없이 3주택까지는 1에서 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그 분양권이 네 번째 주택이 된다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이 기간에 최초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으로는 보지만 중과세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최초 계약을 한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역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최초 계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을 완료하느냐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최초 계약한 분양권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한 단계씩 완화를 해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 그리고 이 분양권이 세 번째 주택이 되는 경우부터 8%를 중과세합니다. 한마디로 이 기간에 최초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으로도 보고 중과세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양도세를 보죠. 분양권 양도세는 이전 규정에 비해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지만 계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았을 뿐 2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아서 양도 차익에 비해 적은 세금이 부과됐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를 해도 일괄적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 항목도 없어서 그냥 양도 차익에 60%만 곱하면 쉽게 양도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 세법과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양도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6월까지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한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금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전,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4억에 프리미엄 2억, 그리고 2년 후에 매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 편의상 기타 필요 경비는 이제 제외하고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 즉 프리미엄이 2억이니까 2억에 이제 누진세율 38%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940만원을 빼주면 대략 566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세 10%가 붙으니까 실제 납부할 세금은 6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내가 분양권을 보유하면서 얻은 수익이 2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6천만원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하면 1억 4천만원의 수익이니까 괜찮은 수준이죠. 이번에는 지금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제 매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4억에 프리미엄 2억, 그리고 2년 후에 매도 조건에 이제 같습니다. 역시 계산 편의상 필요 경비는 이제 제외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이 2억이니까 보유기간 상관없이 60%로 곱해주면 1억 2천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방세 10%가 붙으니까 실제 납부할 세금은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가 분양권을 보유하면서 얻은 수익이 2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억 3천만원 정도로 세금을 내니까 이전에 비해서 세금이 2배로 많아지니까 수익은 이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결과값을 놓고 본다면 중과세 되는 시점과 기회비용을 잘 고려해서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심도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이제 매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이 2020년 중이라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아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2020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분양권의 최초 계약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최초 계약일이 2020년 이전이라면 역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분양권 최초 계약일이 2020년 이후라면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2주택 상태가 되니까 양도세도 역시 과세가 됩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일반 주택도 너무 자주 바뀌는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어떨 때는 주택으로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권리로 간주되는 분양권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이제 한 번만 듣고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줄 압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율이 이제 적용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실제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매도하실 때 다시 한번 찾아서 이제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양권의 취득세와 양도세는 분양권의 최초 계약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준을 두고 내가 보유한 분양권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